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35회 기출문제를 재작성한 문제풀이와 해설. 지난 1교시 필기시험에 이어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지난 1교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부 시작 전에 시험 경향을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공부를 마무리할 때 그동안 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치루어진 5번의 시험 동안 표준교재 55개 부분에서 매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 안내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등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때 유념사항도 생략합니다. 2교시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36번입니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6번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입니다. 지문 1번은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는 식사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준다는 오른쪽이 아니고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줍니다.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는 왼쪽이 아니고 건강한 쪽입니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다음 37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37번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가 아니고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가 아니고 중단을 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4번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50ml 이내입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매번 세척하여 말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영양과 청색증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38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38번에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3번 안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지 않고 그냥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면 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약 보관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39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류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온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39번은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입니다. 1번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합니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가 아니고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류관을 가볍게 눌러준다는 것은 안연고가 아니고 안약을 투여할 때입니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온 연고부터 사용하지는 않고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립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연고는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 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짜 넣습니다. 다음 40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40번은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으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41번은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대상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즉각 개입하여 낙상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3번 화장실은 조명을 밝게 해야 합니다. 4번 화장실 앞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밤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꺼두는 것이 아니고 켜두어야 합니다. 다음 42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떼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42번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1번 배변 후 물티슈를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는 것이 아니고 배변 후 마른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힌다입니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가 아니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어야 합니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은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43번입니다.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43번에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가 정답입니다. 2번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설물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3번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하지 않고 침대와 같게 해야 합니다. 4번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주어야 합니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 변기에 앉혀야 합니다. 다음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44번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교환해야 합니다.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면덮개를 덮고 면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기저귀를 교환해야 합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되므로 가급적 화장실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45번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유치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5번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움직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 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 46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6번의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는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가 정답입니다.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 것이 아니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닦습니다.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 것이 아니고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닦습니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할 때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사례가 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다음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47번은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입니다. 1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용하는 것으로 물로 적신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가 아니고 거품으로 머리때와 기름을 씻어냅니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가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가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줍니다. 다음 48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48번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가 정답입니다. 1번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가 아니고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2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 것이 아니고 없는 쪽을 먼저 닦습니다. 3번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 것이 아니고 눈, 코, 뺨, 귀, 목입니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는 귀 안쪽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49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와주는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49번의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것은 2번 체온 유지를 위한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잠시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0번의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는 먼저 라합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다음 가의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 다합은 건강한 쪽을 벗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합은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라, 가, 다, 나 순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편마비 대상자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으로 입마 벗건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입마 벗건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힐 때나 벗길 때의 문제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5초 후 설명을 드립니다. 51번은 1번이 정답으로서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에는 먼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서고 다음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 놓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어깨 밑에 위치한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이런 설명에서 가장 가까운 그림은 1번입니다. 지문 2번의 그림은 팔을 당겨 일으키는 모양이고요. 지문 그림 3, 4, 5번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의 지지 위치가 대상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사지마비 대상자의 일어나 앉히기 지지 부위 사진 설명입니다. 다음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준다. 52번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입니다. 1번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에는 혈액순환 방해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딱딱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쿠션을 받쳐줍니다. 4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체위를 변경합니다.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줍니다. 다음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지문 그림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 기출문제 중 가장 세밀히 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정하여 문제를 푸신다면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3가지 정도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발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는다. 둘째, 건강한 발이 몸 지탱을 위해 앞에 나간다. 셋째, 휠체어에 앉기 쉽게 반대쪽 팔걸이를 잡는다. 상식적입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왼팔이 마비 상황이 휠체어에 앉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휠체어의 반대 팔걸이를 대상자가 잡아야 합니다. 지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문 1번, 4번, 5번은 대상자가 왼쪽 손, 즉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고 지문 2번, 3번은 대상자가 오른손, 즉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형태이고 2번과 3번 중 2번은 대상자가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나갔으나 3번은 대상자가 마비된 다리가 앞으로 나간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4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4번의)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로는 먼저 갑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습니다. 다음은 랍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합니다. 다음은 나압은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다압은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끝으로 마압은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합니다. 다음 55번입니다.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받침이 닳았는지 확인한다. 2.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55번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가 정답입니다. 1번 고무받침이 보행벨트에는 없습니다. 2번 보행벨트를 허리 부분에 고정합니다. 3번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옷 위에 묶습니다. 5번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요양보호사가 잡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보행벨트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나 보행시킬 때 사용됩니다. 다음 56번 다음 복지 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56번의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입니다. 그림은 간이 변기이고요.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운 자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다음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레타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57번은 5번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가 정답입니다. 1번 카레타 등 고무 제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2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소독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흡인 물품은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다음 58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58번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입니다. 1번 길고 헐렁한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어 피합니다.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서 치웁니다. 3번 크기가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4번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낮춥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 환경적, 행동적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59번은 그림을 보고 사용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드립니다. 59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먼저 납은 안전핀을 뽑고 다음 랍은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하고
다음 가압은 손잡이를 움켜쥐고 끝으로 다압은 분말을 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나, 라, 가, 다이며 아래 참고사항은 소화기 사용 순서로서 먼저 안전핀을 뽑고 다음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하고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불 쪽을 향해 분말을 고루 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 가루로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60번의 저염식 조리 음식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가 정답입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고염식 조리 음식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저염 식사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다음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61번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발밑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합니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없앱니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선택합니다. 5번 열고 닫기 용이하도록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다음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62번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입니다. 2번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합니다. 3번은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4번 외출의 만족 정도를 대상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5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와 가족과 상의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63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63번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가 정답이며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는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가 아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2번 여가 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3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는 약물요법과 문제행동대처, 의사소통, 인지자극훈련 등 비약물요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6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64번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반복 질문을 할 때는 다독거림에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5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65번은 5번 치매 말기에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가 정답입니다.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는 치매가 있는 대상자는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체 식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먹고 난 식기를 보여주거나 달력에 표시하게 합니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작고 가벼운 것보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 4가지입니다. 다음 66번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66번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상식적인 것이라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수면장애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67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67번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1. 방을 바꾸어 준다가 아니고 방을 바꾸지 않습니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는 창문을 잠급니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 조명을 밝게 해야 합니다. 4번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배회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68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어서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 볼게요. 같이 드세요. 68번에 제시된 사례와 같은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지문 중 요양보호사의 가장 가까운 대응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가 정답입니다. 망상은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으로서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다음 69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69번은 파괴적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에 관한 질문이며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입니다. 다른 지문은 요양보호사가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대응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진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하면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70번은 석양증후군이 있는 치매 대상자에 관한 질문이며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끄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지문은 치매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요양보호사의 대응입니다. 지문 설명은 생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석양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71번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71번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에 관한 질문이며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다른 지문 설명은 생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72번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가 정답이며 교재 468에서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와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는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었습니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는 것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야 합니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는 것은 대화에 긴 침묵을 갖게 되면 위협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는 옆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의 답변은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니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73번에서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면 73번의 나전달법이 제시된 사례 질문에 적용한 반응의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음 74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목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74번의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의 질문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가 아니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가 아니고 정면에서 말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기능 저하입니다. 다음 75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으로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75번에 가장 적합한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입니다. 1번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가 아니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보다 말을 먼저 건네 알게 해야 합니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는 거 아니고 대상자와 마주보고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다음 76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76번의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이며 1번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하기보다 존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다음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77번의 정답은 1번이며 77번의 그림으로 질문한 것은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지문 1번의 그림은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 후상방으로 올리는 그림이고요. 지문 2번은 뒤의 요양보호사가 허리 부분에서 올리는 그림이고요. 지문 3번은 입에서 뭘 끄집어내는 장면, 4번은 물을 먹이는 그림, 5번은 목을 돌리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하임리히법의 정확히 실행한 그림은 1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다음 78번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을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78번에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냉찜질 한다가 정답이며 2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는 손목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는 튀어나온 뼈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움직여 해서는 안 됩니다.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야 합니다. 다음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 압박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가슴을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길고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5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순이 아니고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순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35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재쇄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80번은 4번 재쇄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교재 533에서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는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입니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 것이 아니고 패드를 붙이기 전에 전원을 켭니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뗍니다. 5번 충격기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로서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그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시동을 시행한 후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35회 기출문제 실기시험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